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하죠?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2화와 3화를 리뷰를 해볼 차례인데요. 2, 3화 한번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네. 네. 전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에 수술 동의서를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에 뭐 8개, 10명, 그러니까 이런 10명 가까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전공이 80시간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많은 로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전공의 때만 해도 그냥 RN연차가 독박 시스템으로 다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10명을 그냥 똑같은 수술을 서로 계속 하다 보니까 기계처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공이 80시간이 되면서 이제 전공의들이 그래도 에너지가 좀 남아있잖아요. 환자들 설명할 때. 그래서 좀 친절하게 하기도 하는데 네, 불과 뭐 한 10년 전만 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자동답겠죠. 그럼요. 네. 전공이 80시간이 없었던 제가 전공이었던 시절에 저는 2박 3일간 수술장을 못 나간 적이 있어요. 2박 3일 동안? 네. 제가 이제 그 심장 수술하는 파트를 돌고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그 수술이 끝나고 저녁에 이제 그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되게 이제 지금은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수술 끝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수술이 보통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저녁에 그래서 그 환자가 와서 수술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2박 3일 동안 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고 와이프랑 이제 만나기로 한 날이 있는 거죠. 처음 만나기. 2박 3일 끝나고 그렇지. 소개팅. 제 와이프를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이 그걸 하고. 하셨네요, 근데. 그렇지.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와이프랑 처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싫어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뭐 이런 치료들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저희는 이제 폐암 수술을 하니까 멀티모달리티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병기에 따라서 환자한테 치료를 이제 어떤 치료가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환자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죠. 네. 이 환자가 이런 암을 갖고 있지만 다른 지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컨디션이라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의사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과의 선생님, 그러니까 뭐 폐암 같으면 호흡기내과, 그리고 이제 흉부외과, 수술하는 과,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영상의학과, 해부학과 이런 전문의들이 모여가지고 이 환자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나면 또 어떤 이제 호흡 재활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요즘 AI가 많이 대체를 하고 있긴 한다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려요. 삶의 진료서가 이게 실제로 환자를 볼 때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종양 수술을 하는데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쪽에서만 시야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도 있고 또는 환자의 질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이 환자한테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다 해서 제거를 해야 맞지만 이 환자한테는 이걸 다 제거하면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에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절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똑같은 경우로 왔는데 뭐 치료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의사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꼭 필요한 과정이네요. 그럼요. 흉부외과 뭐 맨날 불쌍하다 뭐 고생이라는데 그게 왜 이런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빅 메이저 병원이라는 곳은 그래도 전공의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저희 병원도 파견인데 어쨌든 저희도 연세대도 어쨌거나 전공의들이 그래도 그나마 있긴 해요. 왜냐면 크고 사람이 많고 그것 때문에 전공의들이 많죠. 그 외에 지방대 병원에는 진짜 전공의들이 한 명, 두 명 뭐 있을까 말까 한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공의 한 명이서 이 모든 거를 관장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너무 힘들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환자를 볼 수도 없고 자기가 처음부터 환자를 인볼브해서 수술 끝나고 환자 포스터 관리를 하고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리고 전공의 80시간 법이 있잖아요.
대학병원에 80시간이면 당직을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밤에 근무를 이틀 하면 나머지 5일이 남죠. 근데 환자가 5일은 밤에 응급실에 안 오나요? 병동에 입원 환자가 밤엔 안 아프나요? 그럼 다른 과 내과에서 콜은 없나요? 그러면 나머지 5일을 누군가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전공의 위에 펠로가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는 펠로도 잘 없어요. 너무 그러면 바로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60대, 50대 후반에 있는 교수님들이 병원에 당직을 서면 다음날 아침에 잘못하면 힘들어서 이렇게 퍼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니어 스태프들이 그걸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니어 스태프이 5일 동안 당직을 서야 되는데 전공의는 전공의 법이 있는데 교수는 교수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화가 나요. 만약에 전공의가 없다면 정말 이건 솔직하게 난 울어버릴 거야. 이제 이게 전연차 때는 환자 입장에서 엄청 얘기해줘요. 아이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나이브한 이런 말을 굉장히 전연차 때는 해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교과서로 배우고 실제로 환자들이 죽는 모습을 보거나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드라이하게 환자한테 보호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고년차가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절한 수준에서 환자는 충분히 보호자가 안심을 해줄만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말을 이제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익어가는 과정이고 교수가 되면 또 다르죠. 교수가 되면 이제 전공의가 아니라 실제 내가 내 환자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교수 입장에 대해서는 또 환자한테 대한 태도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전연차 아마 전공의이기 때문에 전연차 전공의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3년 차라고 뭐 그랬던 거. 완전히 전연차도 아니네? 뭐 이래 이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막 CPR 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엄청 예민한 문제예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의사한테 당연히 치료를 받는 게 맞잖아요. 전공의잖아요, 그죠? 네. 전공의는 A 교수도 보고 B 교수도 보고 C 교수도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 이 A 교수, B 교수, C 교수인데 수술을 A 교수한테 받기로 했는데 수술 동의서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건 이 사람이 더 잘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환자가 나는 이 선생님한테 수술 안 받고 이 선생님한테 수술 받을래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환자들의 권리죠. 그런데 다음날 만약에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전공의가 수술 설명을 하다가 나한테 받기로 한 환자를 조사 교수님한테 받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한테 수술 안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전공의가 당연히 물론 맞죠. 이해는 가는데 밉잖아요. 있죠. 인간인데 그때 두고 봐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전공의 입장에서는 이 교수님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이 교수님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네.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충분히 저는 이해는 가고요. 네네. 전공의 입장에서나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안합니다. 네. 저는 안 그랬어요. 네.